911, what's the location of the emergency? He was in the house shooting, and I just ran. I think he shot everybody. I'm so scared. Shot Randy Dobbins, our other friend that was there with us. I'm hiding in a closet at the neighbor's house. I'm scared to death. 사건 당일 레이첼은 아만다의 집에 불려간 세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의 집 옷장 안에 몸을 숨긴 채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나쁜 일을 당한 아만다를 위로하기 위해 모였고 그 와중에 총격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레이첼은 팔에 총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만다와 또 다른 친구인 린디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린 자녀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고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만다는 플로리다 세인트 오거스틴에 위치한 미라벨라라는 고급 주택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미라벨라는 아만다와 남편 제임스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선택한 이상적인 동네였습니다. 겉보기에 이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웃음이 넘치는 이상적인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2015년 당시 큰아들 트레이는 6살, 딸 에이버리는 4살이었고 이웃들은 제임스가 두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제임스를 자상하고 인자한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이 가족은 이웃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주 파티를 열고 서로를 초대하는 등 사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고 2015년 중순부터는 별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은 아만다와 몇 년 전 지인의 파티에서 처음 만나 친구가 되었고 이후 린디와 함께 셋이서 절친한 삼총사처럼 어울렸습니다. 서로의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곁을 지켜주는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2015년 8월 27일 오전 9시경 레이첼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뒤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손질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린디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린디는 아만다의 집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아만다의 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용실에서 나온 레이첼은 곧장 아만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I went inside. I walked inside and walked up to Amanda and Lindy. Amanda was crying, and I just gave her a big hug and told her that it was going to be okay. I went inside a mess everywhere. 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아만다의 집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집안을 샅샅이 뒤져놓은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경 집에 돌아온 아만다는 눈앞에 펼쳐진 난장판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입절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아만다를 포함해 린디, 레이첼, 그리고 라마까지 4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라마 듀벌리는 아만다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아만다는 이미 6월부터 남편 제임스와 사실상 별거 중이었고 라마와는 그보다 조금 전인 4월부터 만나고 있었습니다. The relationship started professionally, progressed into a personal relationship, and then we began seeing each other in June 2015. 라마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전직 군인이었고 국방부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상적인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스포츠 용품 기업인 페너틱스에서 기업 관리직으로 일하면서 아만다와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아만다는 남편 제임스와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그 사이 라마와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아만다가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자마자 공식적인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극적인 목요일 아침 집안이 엉망이 된 채 발견되었을 때 아만다가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라마였습니다. 그렇게 라마, 린디, 그리고 레이첼은 충격을 받은 아만다를 위로하고 도와주기 위해 그녀의 집에 모였습니다. 아만다는 먼저 친구들에게 집안이 어떻게 뒤엎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라마는 문이 어떻게 손상되었는지 보여주려고 레이첼을 데리고 차고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 아만다와 린디는 2층에 올라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마와 레이첼이 거실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Standing in the living room, and there was a loud shatter of glass, a small explosion, like a bang. So I looked out back and I saw Mr. Colley standing in the backyard with a handgun shooting into the living room. 마당에서 권총을 들고 거실을 향해 총을 쏘고 있던 인물은 다름 아닌 아만다의 별거 중인 남편 제임스 콜리였습니다. 그는 레이첼과 라마가 있는 거실을 향해 총을 연신 쏘아댔습니다. 제임스는 뒷마당에서 권총을 겨눈 채 분노에 찬 얼굴로 "그놈 어디 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라마는 제임스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생명이 위태롭다고 느낀 라마는 "도망쳐라고 외친 뒤 곧장 차고를 통해 집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2층에 있던 아만다와 린디는 이미 출입구로 탈출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실로 몸을 피했고 레이첼 역시 그 뒤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만다는 화장실 안으로 몸을 숨겼고 린디와 레이첼은 침실 안 옷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린디는 옷장 깊숙한 서랍장 뒤에 몸을 웅크렸고 레이첼은 문이 열리지 않도록 문고리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임스는 총을 든 채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라마는 이미 도망친 뒤였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제임스는 그를 찾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I heard Mr. Colley in the bathroom in a conversation with Amanda. Lindy had called 911. 그때 완전히 이성을 잃은 제임스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 자식 어디 있는지 말해라고 소리쳤고 아만다는 "그 사람은 여기 없어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몸을 돌려 옷장 문을 억지로 열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만다는 필사적으로 그를 막아서며 옷장 안에는 레이첼과 린디가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마가 그곳에 숨어 있다고 생각한 제임스는 아만다가 그를 보호하려 애쓴다고 믿는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는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제임스는 결국 아만다를 향해 연속적으로 방아쇠를 당겼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Amanda was, very upset, crying, saying that he's not in here. I don't know. He's not in here. At one point, I believe Mr. Colley came over and tried to get into the closet door, and Amanda said, "He's not in there. That's Rachel and Lindy." And at that time, I heard a shot. 그때 레이첼은 린디와 함께 옷장 안에 숨은 채 911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라마가 옷장 안에 숨어 있다고 믿은 제임스는 옷장 문이 열리지 않자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Saying, open the door, I'm gonna shoot. So he shot through the door, and the bullet grazed my arm.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레이첼은 문에서 물러났고 제임스는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레이첼을 보았지만 그의 목표는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지나쳐 바로 린디 쪽으로 향했고 그 사이 레이첼은 옷장을 빠져나와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린디의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Heard Lindy say, "Oh my God, no!" And I ran out of the closet and heard a shot. 레이첼은 근처에 있는 가까운 지인의 집으로 들어가 무사히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라마 역시 근처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911에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제임스는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린디는 3발, 아만다는 무려 9발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제임스는 처음에는 9mm 권총으로 아만다를 쏜 후 총알이 떨어지자 미리 가져온 45구경 권총으로 계속해서 아만다를 향해 발포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충동을 넘은 강한 분노와 계획적인 살의를 보여줬습니다. 2015년 당시 아만다는 36세로 제임스보다 1살 많았고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태어나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 그리고 특유의 유쾌함 덕분에 아만다는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었고 친구도 많았으며 사회생활 역시 활발하게 해왔습니다. 제임스는 은행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았고 성공한 아내와 함께 나름 조화로운 삶을 꾸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임스의 하나뿐인 누나인 크리스탈은 동생을 좋은 아빠였다고 말합니다. He woke up
told him when he went to bed he's been with his children. He taught them to swim. 하지만 제임스에게는 어두운 과거와 아픈 상처가 존재했습니다. Remember a time when your mom acted violently towards your dad in the presence of jail? Yes. Tell us about that. There was a time my father had been having a marital affair. My mother was called and informed. I saw her sitting on the stairs with a baseball bat. Began hitting my father with a baseball bat. And my mom came to the house to see us for Thanksgiving, and her and my father got into another confrontation. My dad wasn't going to let her come into the home. And my mother grabbed a knife. 제임스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버지의 외도에 반응해 극단적으로 분노하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은 그의 정신과 성격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이후 그의 변호인들은 이를 제임스의 심리적 배경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한편 제임스와 아만다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별거 중이었고 제임스 역시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에이미라는 여성과 교제 중이었으며 이혼 후 결혼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가족을 완전히 놓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후에도 제임스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겠다는 명목으로 일주일에 2번 이상 집에 들렀고 심지어 아만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만다는 그를 자극하면 폭력적으로 변할 것을 알았기에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만다는 제임스와 관계를 정리하고 거리를 두려 했지만 그의 분노와 통제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제임스는 아만다에게 만약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몰상식한 행동을 견딜 수 없었던 아만다는 결국 이혼을 신청했고 동시에 제임스가 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만다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던 제임스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아만다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몰래 침입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물건을 뒤졌고 급기야 그녀의 옷을 뒷마당에서 불태우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평소 제임스와 친분이 있던 한 이웃이 셔츠를 벗은 채로 아만다 집의 잔디를 열심히 깎고 있는 라마의 사진을 제임스에게 보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제임스는 강한 분노에 휩싸였으며 이후 아만다에게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만다의 새로운 남친이 차를 놀이터 근처에 주차하고 뒷문으로 몰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봤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마치 온 동네 사람들이 그녀가 남자를 집에 끌어들이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로 그녀의 평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그는 조만간 그 남자를 직접 만나 손을 보겠다는 식의 노골적인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드나드는 남자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단지 잔디를 깎거나 페인트 칠을 하거나 가구를 옮기는 등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만다는 이미 제임스의 폭력적인 성향을 잘 알고 있었고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지기 바로 2시간 전인 8월 27일 이른 아침 제임스는 아만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위반과 관련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차분하고 침착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불과 3시간 전 그는 또다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만다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녀의 집에 침입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른 남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고 집 안을 뒤지다가 성인용품과 남성용 옷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격분했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인 아침 9시쯤 집에 돌아온 아만다는 누군가 침입해 엉망으로 만든 집안을 보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즉시 라마와 린디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후 오전 9시 41분에 아만다는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은 전화통화에서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시점은 제임스가 법정을 나온 지 불과 10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도 그의 분노와 집착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제임스는 직장에 출근하는 대신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고 그가 머물고 있던 여동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경 총 2자루를 챙기고 다시 밖으로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제임스는 아만다의 집으로 운전해 가던 도중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시각 제임스의 아버지 집 근처를 지나던 개와 산책을 하고 있던 이웃 주민은 우연히 제임스 아버지의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제임스의 아버지는 울먹이며 제발 가던 길을 멈추고 트럭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라고 간절히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아버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고 곧 아만다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는 거실에 있던 레이첼과 라마를 향해 총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린디와 아만다를 향해 잔혹하게 총격을 가했고 두 사람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제임스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날 밤 버지니아주 노턴 인근 도로에서 난폭하게 운전하던 제임스는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로 차량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제임스를 곧바로 발견하고 정차시킨 뒤 신원조회를 실시했고 그가 플로리다에서 2건의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제임스는 2건의 1급 살인, 2건의 1급 살인 미수, 불법 주거침입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감정이 폭발한 충동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측은 그가 범행 당시 수면제와 술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식 상태가 아니었으며 수면 중에 극도로 격앙된 감정이 폭발하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How could this happen? How could a person that loved his family more than anything in his life do that? How could a person who loves his kids more than anything in his life, coaches football, coaches baseball, takes them to Disney, goes on trips, make them orphans? How could that happen? 즉, 제임스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 변호인의 핵심 논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 전략은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1시간 반 전, 제임스는 접근 금지 명령 위반 관련 심리 참석을 위해 법정에 있었고 당시 그는 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이 전혀 없는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또한 그는 심리 내내 이성적이고 조리 있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변호인 측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8년 11월 제임스는 2건의 1급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항소를 제기했지만 2020년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며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 아만다와 제임스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는 현재 외조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하고 있으며 아내를 억울하게 보낸 린디 핸드릭의 남편 에릭은 사건 당시 각각 16세, 10세, 7세였던 린디의 세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